저는 18만 아니고 180만도 아닙니다. 꼴랑 1.8만 팔로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전직이 있겠죠. 지금 처음부터 인스타그램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혹시 그 전에 제가 뭘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보건교사로 근무를 하고 몇 년 전에 의원 면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병원 간호사로도 일을 했었고요. 그 경력을 바탕으로 그 보건교사 임용을 쳐서 합격을 해서 중학교 보건교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저희 회사, 저희 가족이 사업체를 하게 돼가지고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온라인을 시작할 때 제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홍보, 마케팅, 홈페이지 만드는 거 이런 거 싹 다 해가지고 지금 좀 좋은 기반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저의 개인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싶은 게 저희 꿈이어서 인스타그램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인스타 그 퍼스널 브랜딩의 목표는 저는 50세 될 때까지 1만 팔로워를 하는 게 나의 처음 인생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저 계획보다 훨씬 빨리 1.8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령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수익화가 된다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되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공유해드리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지금부터는 브랜딩이 과연 무엇인가? 그 실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브랜딩과 마케팅이나 이런 책들 진짜 많고 유튜브 강의도 진짜 많고 그런 거를 얼마나 많이 들어봤겠습니까? 결국엔 그 많은 책들이 말하고 있는 거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기억이에요. 기억. 브랜딩은 기억이에요. 누가 나를 어떻게 기억할지, 누가 나의 공간, 이 계정을 어떻게 기억할지 그 사람한테 기억되게만 만들면 그게 브랜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브랜딩이라고 하는 건 돈은 안 돼요. 그냥 기억은 됐지만 돈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리고 소문내고 행동으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팔로워를 고객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브랜딩이 되어 있지 않은 마케팅은 가능하긴 합니다. 계속 광고 돌리면 링크 들어가서 구입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일회성에 불과해요. 내가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브랜딩이 단단하게 돼 있어야 되고, 그 브랜딩을 통한 마케팅을 가지고 수익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 연관되어 있고 뭐 하나라도 흐트러 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럼 브랜딩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기억시키는 거다, 상대방에게. 그 나의 브랜딩은 여기는 애들 키우면서 일하면서 바쁜데도 아이들 밥 잘 챙겨 먹이고 아이들이랑 소통 잘 되고 화목하게 사네. 나도 바빠서 밥하기 싫어 죽겠는데 이 계정에 가니까 볼만한 게 있네. 그게 저의 브랜딩이 되는 거예요. 별게 아닙니다, 브랜딩은. 그럼 마케팅은 이제 이거를 그냥 계속 가지고 가면 돈이 안 되죠. 처음에 제가 인스타그램 시작했을 때 당연히 팔로워 0이잖아요. 그럼 그때 뭘 했냐면, 저는 그때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개인 기록을 했어요. 제가 예쁜 거 있으면 찍어서 올리고, 좋은 데 가면 찍어서 올리고, 그 다음에 책 서평도 막 책을 주니까 써주고, 그 다음에 예쁜 음식 찍어서 올리고, 막 그런 것만 했어요. 여행지 가면 찍어서 올리고 막 그런 것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정의 톤 앤 매너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브랜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거 이왕 나는 요리하고 애들 키우고 이런 거 제일 재밌는데 이걸로 나도 돈을 좀 벌어봐야겠다. 나는 그래서 학교도 지금 그만뒀고 회사도 이제 딱히 이걸 나는 이제 나왔고, 그럼 나 이제 이걸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쁜 것만 좋은 것만 그런 걸 하다가 실제로 수익화로 마음을 먹은 게 2024년 10월입니다. 불과 얼마 안 됐죠. 이 인스타그램은 우리의 사업체예요. 그럼 인스타그램 우리가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스타그램은 이런 거 다 안 해도 돼. 돈 하나도 안 들여도 돼. 공짜로 어떻게 알릴 수 있나? 릴스를 터뜨려야죠. 우리가 릴스를 만들어서 알고리즘을 타면 거기서 광고가 되는 겁니다. 전단지도 필요 없고요. 돈도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지금 릴스가, 인스타그램이 잠깐 붐이 있다가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인스타그램 측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상업화를 철저히 시킨다고 했어요. 더 마켓을 지원해주고 마켓을 더 발달시켜준다고 했어요. 앞으로 인스타그램에서 지금은 바로 결제가 안 되잖아요. 연계만 되잖아요. 근데 바로 결제할 수 있는 마켓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게 큰 시장이 되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아요, 절대. 물론 사라져도 그때는 또 다른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레드오션이라고 하지만 인스타그램은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되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오셨으면 내가 인스타그램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충분히 시작하셔도 된다. 그래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팔로워를 고객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고, 이거는 결국에는 알고리즘을 태우는 것이다, 내 영상을. 그러면 알고리즘을 태우는 방법은 사실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만 하시면은 여러분들 알고리즘 태울 수 있어요. 그러면 재밌네 하고 끝 하면 안 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저장해야 돼요. 나를 멈추게 한 거. 그게 내 관심사거든요. 그럼 내가 또 이렇게 막 띡띡띡 넘겨. 언제는 보고. 그럼 내 조금 들어가서 보고 싶은 거 있죠? 저장해야 돼요.
그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그 표시가 있어요. 정확히 북마크 표시가. 그럼 그걸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럼 저장을 하고 나서 그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내 관심사가 뭔지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나를 무엇이 후킹하는지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저는 처음에는 그 유명한 강사들이 설명하는 뭐 인스타그램 후킹 방법 막 이런 것들을 따라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터진다 하는데 따라해도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추구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방향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쌓아가는 거더라고요. 그럼 쌓아가니까 그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나와 결이 비슷하고 그러니까 더 오래 할 수 있더라고요. 사람은 지금 10만, 20만이 안 돼도 우리 지금 한 달에 제가 1000명씩 늘거든요. 팔로워가. 그렇게 해도 천천히 해도 이 사람들은 찐이더라. 진짜 내 팬이더라. 그러니까 제가 뭘 하든 감사하게 잘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찾아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거를 시작해서 꾸준히 하시면은 정말 됩니다. 그럼 후킹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내가 띡띡띡띡 넘기다가 멈추는 거 그거라고 했죠. 근데 후킹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사람 되게 그 카테고리마다 달라요. 음식 같은 경우는 제가 요리를 하는 걸 올리거든요. 그러면 정말 완성되고 색깔이 다양해가지고 눈을 잡는 그 장면이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내 사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뭐 바쁜 아침에 아이들에게 주는 음식 막 그런 거를 한 1, 2초 만에 말해요. 그러면 그 확 들어와요. 내 사생활을 보여주면. 그럼 내 사생활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요리에 완성된 걸 보여주거나 아니면 우리 애가 진짜 잘 먹는데 맛있게 막 먹는 거 있죠. 막 그 ASMR 같은 거 그런 거 하면은 훅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3초만 버티면 이 알고리즘이 이거 괜찮네 라고 인식을 해요. 이 컨텐츠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저장까지 하죠. 그리고 공유까지 하죠. 그렇게 되면 태워줘요. 알고리즘이 태워져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이 공식은 알아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들려면은 조금 힘들어요. 나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그다음 두 번째는 타겟팅이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나는 3, 40대 주부. 끝! 이렇게 하면 안 돼. 3, 40대 주부가 아니라 저는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3, 40대 주부. 그런데 요리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그게 저희 타겟팅이에요. 되게 자세하게 들어가야 돼요. 세 번째는 이게 인스타그램이 다른 플랫폼이랑 차이점이에요.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과 다른 차이점이 소통이 있어야 돼요. 인스타그램은 진정하게 그분들과 소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내가 영상을 올렸을 때 들어와서 막 좋아요 막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그럼 그것도 알고리즘이 뜨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품앗이라고 하죠. 사실 그런 것들 사실 해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영상을 한 100만, 2만 띄울 수 있도록 그런 알고리즘을 탈 수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그 영상만 계속 올리면 자연적으로 계정은 크게 돼 있으니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만드는 사람, 우리 서울대 의대 간 사람 주변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영상이 잘 나오는데 잘 없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인스타그램에 릴스를 만드는 거에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내가 될 수 있어요. 정말 많이 만들다 보면 됩니다. 근데 그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명확한 타겟팅과 후킹을 가지고 만드셔야 된다. 그리고 진정한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내 것만 계속 일방적으로 보여주면 안 돼요. 그 사람한테도 들어가서 이 사람은 뭘 올렸지?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한마디라도 맛있겠네요는 너무 짧으니까 이거 나 먹고 싶었던 건데 너무 맛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같이 교감을 해줘야 돼요. 인스타그램이 그래서 조금 피곤한 플랫폼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들과 진짜 정보를 내가 얻을 때도 있어요. 실제로 소통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타는 전략은 후킹 있는 완전히 후킹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명확한 타겟팅에 의한 그 다음에 진정한 소통으로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면 이게 알고리즘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브랜딩이 된 거를 알고리즘을 태워서 수익화를 하는 겁니다. 아까 예시로 우리는 푸디젠이라는 계정을 봤어요. 그쵸? 이 사람을 누가 대체하겠습니까? 대체 불가능한 정체성을 구축했습니다. 친근한 페르소나를 하나 만든 거예요. 가면을 만든 거죠. 그쵸? 그리고 나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계속 비슷한 장면, 비슷한 걸 하면서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 메시지를 던지죠. 뭐죠? 핵심 메시지? 초간단.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를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해서 리스트를 계획하고 만든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바로 인스타그램의 브랜딩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의 자신의 브랜딩. 그러고 나서 이 세 가지가 브랜딩과 마케팅이 다 이루어져서 수익화가 날 때 우리는 이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만한 거예요, 이게. 그럼 결국 수익화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 푸디젠이라는 사람에게 신뢰가 쌓였고 그 신뢰를 가치로 변환하는 거고 그리고 모인 사람들, 자기 때문에 팔로워들 있죠? 그 팔로워와 그 신뢰를
수익으로 연결시켜 버립니다. 어떻게? 자, 수익을 광고를 되게 많이 찍어요. 광고 및 협업을 찍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파워로 공동구매도 아까처럼 하고요.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브랜드도 만들 수 있어요. 충분히 사람은.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처럼 지식 산업을 창출할 수도 있는 거. 강의도 하든지 아니면 전자책을 발간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 사람이 뭘 하냐에 무궁무진하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계정에 브랜딩을 하려고 하면 일단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사실 잘 생각 안 해보거든요. 그냥 그 비슷한 책을 읽고 공감하고 그 사람이 말해주는 거에 아 그래 나 이렇지 하고 생각하고 맙니다. 근데 진짜 나는 생각 잘 안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거는 지금 인스타그램을 완성도로 높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생각하고 그 뒤에 계속 바꿔가서 업그레이드 해가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반응이 적네? 그럼 이번엔 이렇게 만들어 봐야겠다. 호응이 좋네? 메모해서 또 비슷하게 만들어 봐야겠다. 근데 처음을 모르겠어.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레퍼런스를 찾아서 많이 모아서 그 사람이랑 똑같이 따라 해보세요. 정말 똑같이 각도까지 다 똑같이 일단 해보세요. 근데 그거 어려워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실력이 어느 순간 증가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건 누가 찾아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할 수 있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내가 계정을 빵 터트려가지고 광고비 몇백만 원 받고 뭐 이렇게 해야지 생각하시면은 못 하세요. 그냥 저는 50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보다 더 연배 있으신 분은 내 앞으로 3년 안에 내가 만들어 볼 거야.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는 거예요. 계정 만드는 것부터. 그래서 컨셉을 잡을 때 내가 일상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거, 내가 오래 할 수 있는 거, 내가 잠깐 재밌어 보이고 멋있어 보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당장 수익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이것 좀 하면 적어도 3년 이상 내가 해볼 수 있겠다 싶은 거를 하세요. 이거 한 줄로 표현되는 나만의 세계관. 이게 지금 여러분들 계속 집에 돌아가시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걸 모르겠으셨으면 레퍼런스를 찾으시면 되고 검색 도구에 내가 뭘 보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일주일만 해보세요. 보입니다. 네, 그렇게 해보시고 그다음 타겟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하신 것 제가 말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그러니까 나는 50대인데 지금 직장이 없이 정년퇴직하시고 정년퇴직하시고 60대에 아직 그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시지만 영상을 이렇게 구매를 원하시는 사람을 타겟으로 한다. 그럼 그거를 설명해 주는 릴스를 만들어도 돼요. 어떻게 찍는 건지. 그런 것들도 있어요. 나이대. 나는 3, 40대. 나는 5, 60대. 나는 애기 키우는 엄마. 아니면 나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 이런 식으로 타겟팅을 잡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이대, 그 다음에 관심사,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 사람. 그럼 난 타겟팅을 잡았다? 그럼 그 사람은 무슨 고민을 할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그럼 나는 나의 타겟팅이 3, 40대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좀 잘 먹이고 싶잖아요. 내가 돈 버는 이유가 뭐야? 직장 나가서 애들 맛있는 거 먹이고 싶은데 결국은 배달의 민족 막 계속 해주고 애는 아프고 막 이렇단 말이야. 근데 나는 제대로 된 요리 간단하게 해서 해주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가진 고민은 뭐예요? 아이들에게 맛있는 밥 먹이는 게 고민이에요. 나한테 팔로우한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들 그 문제점을 내가 해결해주는 방법이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겟팅을 설정하고 그 타겟팅 가진 문제를 내가 해결해준다고 생각하시고 컨텐츠의 주제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여자 푸디제니 뭐 했꽁 뭐 해서 난 밥 먹었꽁 막 이런 거 하시죠. 그것처럼 우리도 말투가 될 수가 있고 목소리가 좋으신 분이면 목소리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그 영상을 색감을 약간 그 따뜻함을 넣어가지고 부드럽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글자체를 비슷하게 하실 수도 있고 내가 비슷한 옷을 계속 입고 나올 수도 있고요. 같은 장소에서 계속 찍을 수도 있고 같은 조명을 계속 쓸 수도 있고요. 그거는 아니면 심지어 물통이나 이런 것도 자기가 딱 좋아하는 그 도구를 계속 놔둬도 되고요. 찍을 때마다. 그런 식으로 나를 기억하게 하는 어떤 톤, 매너 이런 것들 매칭해서 만드시면 됩니다.